해도 끝나지 않는 이 숙제가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하고 맞지 않은 음식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장 내부에서 자꾸 면역 반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여성들의 평생의 숙제. 네, 맞습니다. 뭐 해도 끝나지 않는 이 숙제가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내가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또 이게 너무 과격한 이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또 갑상선에 영향을 주게 되고 갑상선의 문제 때문에 다이어트가 뜻한 대로 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인데 혹시 내가 살찌고 뭐 이게 너무 부은 게 뭐 다른 원인이 아닐까 그렇죠. 하고 엉뚱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갑상선 기능 저하는 도대체 어떤 증상이 있길래 내가 살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 주제로 한번 생각하면 이제 우리 몸의 공장이 이제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안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머리가 이제 푸석푸석해지겠죠.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이제 눈썹을 잘 보시면 돼요. 눈썹 옆에 3분의 1이 잘 안 납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리고 혓바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혓바닥에 매롱에서 보면 혓바닥 옆에 자국이 나 있어요. 이제 혓바닥이 이제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변비, 그리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피로감, 그리고 뭐 생리불순, 정서적인 문제, 혈압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게 다 떨어지는 형태예요. 붓거나 그리고 쉽게 말하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그 다음에 손발톱 약해지거나 이런 뭔가 잘 안 돌아가는 상황들이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저하의 대표적인 특징들이죠. 네.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살이 쪄 있는 게 혹시나 갑상선의 문제는 아닐까 해서 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살 빼려고 이제 다이어트 약들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식욕 억제제나 뭐 이런 뭐 칼로리를 태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으실 텐데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갑상선 약이 다이어트 보조제로 사용이 됐던 적이 처방약으로. 있습니다. 네, 처방약으로. 처방약으로.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그런 처방을 받을 때 갑상선 약을 추가로 이제 끼워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막 내 몸을 이게 항진을 시켜가지고 네. 체중이 빠질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병적인 상태로 자꾸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은 뺐는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아프지? 라는 이제 문제들이 생긴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한 이게 상태를 보고 조절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체중을 이게 좀 빼고 싶어.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견이 됐어. 네. 이러면 이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조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를 만든 원인 자체까지 교정을 해준다면 나중에 약도 줄일 수도 있고 몸 자체가 건강해질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아까 전편에 말씀드린 갑상선 호르몬 변환 장애가 있는 경우면 우리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을 주더라도 효과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 T4가 T3로 변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변환을 잘 시켜줄 수 있는 영양제를 복용을 해주고 또 거기에 부신을 더 고갈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재반 상황들, 특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자세 문제, 하나는 식생활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교정을 해서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까지 조절을 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조금만 보충만 해줘도 그 갑상선 문제 때문에 발생한 비만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우울감까지도 그렇죠. 해결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살이 빠지면서 우울감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를 쓸 때 굉장히 에너지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잘 나와서 이제 머리를 잘 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돌아가. 몸도 좀 이상해. 계속 부어 있어. 그래서 우울감으로 이제 계속 그렇죠.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도 잘 못 만들어내게 된다. 이게 네네.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갑상선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고 있는데 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네, 산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눈썹 바깥이 없어진다. 뭐 혀가 이렇게 부어서 이게 이빨 자국이 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어떻게 보면은 혈액 순환과 매우 관련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두피에 혈액 순환이 안 된다. 그건 머리 빠지겠죠. 그렇죠. 탈모거든요. 그러면 안면부에 잘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눈썹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 이게 항상 정체되는 게 문제예요. 빠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혀가 붓고 안면이 붓고 뭐 이렇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갑상선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져 있는 거지 이게 갑상선의 문제만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전환장에도 또 잠깐 말씀하셨지만 T4가 T3로 이렇게 탁 바뀌는 거는 말초 조직에서 다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간, 근육, 뭐 장,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바뀌게 되는데 그런 곳의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상황, 그러니까 즉 산소가 부족한 상황.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은 혈액이 안 도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신의 혈액 순환 자체가 나빠져 있다. 그래서 이게 T4에서 T3로 바뀌지 않는 전환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스트레스 때문에도 혈관이 수축하고 뭐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뭐 자율신경계가 밸런스가 깨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걸 그냥 공통적으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을 드리자면 혈액순환이다. 그러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당신의 몸을 해치고 있다. 그게 갑상선에서 발견됐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뭐 약도 주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또 아무래도 이렇게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먹는 것도 자꾸 이제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해조류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뭐 이렇게 갑상선에 조금 더 좋은 음식 아니면 이거는 진짜 좀 피해야지 되는 뭐 음식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음식 알레르기부터 따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갑상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가 면역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쓸모없는 즉 교육이 잘못된 항체들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결국 우리 몸에서 자꾸 싸움을 만들어내는 1등이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에서 뭐가 싸움이 나냐? 결국 나하고 맞지 않은 음식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 장 내부에서 자꾸 면역 반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면역 반응이 만들어지면 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항체가 혈액 내로 들어가서 전신을 돌다가 제일 취약한 부분도 공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취약한 부분이 갑상선이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이 계속 공격을 받는 이유가 음식 알레르기가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유가 없이 또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어떤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한 우리 비만 또 막 손발이 차고 막 춥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기력이 없는 굉장한 만성 피로감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간단하게 혈액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음식 알레르기 검사만 해봐도 내가 그 음식들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꼭 그런 검사들을 못 해보더라도 그럼 흔한 게 뭐가 있냐? 보통 밀가루 음식, 또 유제품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흔하고 또 과일 중에서도 보통 보면 좀 외국에서 나온 과일들, 뭐 키위, 뭐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종류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염증을 잘 일으키는 식품들 먹기만 해도 그게 보통 가루로 된 것들이 많이 그렇죠. 뭐 밀가루, 그 다음에 뭐 쌀가루, 그 다음에 설탕, 이 설탕으로 만들어진 게 뭐 액상과당, 뭐 주스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약을 줄일 수도 있고 살도 빠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물까지 좀 잘 먹어서 배출에 용이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이 음식이 갑상선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기 개별적인 문제를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갑상선 기능 저하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있으시고 또 앓고 있기 때문에 약을 또 드시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정보들을 정리를 해서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